여러분 안녕.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여러분들 방학은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도망 다니다가 이 여름을 이제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최근에 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는 듯 하다가 많아졌죠.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라든가 학원 이런 곳에서 집단적으로 코로나가 발병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잘하고 있다. 그죠? 학생들은 정말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근데 무분별한 장소에서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이제 행동과 선택으로 인해서 이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고, 그 피해를 학생들이 좀 보고 있는 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파이팅! 아이고. 그래서 오늘 수업할 부분은요, 조선입니다. 조선의 150페이지를 피시고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조선의 통치체제입니다. 조선의 통치체제. 조선의 통치체제. 150페이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서도 배웠지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특성에 알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보통 두 글자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정부, 국회, 법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조선에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 하면요, 크게 이제 중앙과 그 다음에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유식하게 역사적인 용어를 좀 쓴다면은 경관직, 교과서는 없어요. 서울경자를 씁니다. 경관직이고, 여기는 외관직, 바깥 외자를 써서 지방에 있는 기관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나오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고.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물은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누가 있냐면은 삼정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필요한 이제 결정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최고 관부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제 6조가 나옵니다. 6조는 이제 실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가장 끝발 높은 사람 3명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그걸 이제 왕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신하들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 듣는 게 좋을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승이 결정을 해서 이제 이를 이제 오더를 내리는 거죠. 그럼 그 일을 하는 곳이 6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6개가 있어요. 이, 호, 예, 병, 형, 공. 그래서 여기다가
조자를 붙이는 거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해서 이호, 예병, 형, 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자세한 거는요, 이조는 이제 인사권을 담당을 하고요, 호조는 이제 경제를 담당하고, 얘 이제 과거, 제사, 교육을 담당을 하고, 병은 이제 병권, 군사를 담당하고, 형벌은 이제 형벌을 담당, 사법이죠. 형벌을 담당하고, 이제 공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이제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들을 댐이 무너졌다. 그럼 이제 여기서 댐을 붙이고, 다리가 무너졌다. 그럼 다리를 붙이고, 다리가 필요해요. 그럼 다리를 만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과거 제도를 배우는데, 그럼 과거 제도는 누가 주관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제사, 과거를 주관하는 예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일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의금부가 있습니다. 의금부. 자, 의금부는 이제 보통 이제 반역자들을 영모를 잡아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국정원 느낌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죠. 국가의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게 이제 한성부입니다. 한성부는 이제 그 한양을 컨트롤하는 건데 경찰서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 경찰서, 종로경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삼사가 있습니다. 삼사는 고려에도 삼사가 있고 조선에도 삼사가 있는데, 제가 고려의 삼사를 설명할 때 조선의 삼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삼사는 숫자 그대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원, 이름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사헌부, 그 다음에 홍문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사간원은요, 간하다, 빌어요. 왕한테 입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언론의 기능을 하는 거라면, 사헌부는 이제 검찰의 기능을 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비리를 아이고. 그 다음에 홍문관은요,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은 그 왕의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고 학술기관이다. 그래서 왕을 교육시키는, 그 왕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필 가는 대로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금으로 치면 네이버 같은 이제 검색기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사를 보통 이제 우리는 언론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개 중에서 가장 이제 위험천만한 직업이 뭘까요? 가장 이제 목숨 내놓고 일해야 되는 곳이 바로 사관원입니다. 왜냐하면 사관원은 보통 이제 왕한테 대드는 역할을 합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하는 이런 곳인데, 왕도 사람인지라 자기한테 비판하는 소리를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막 자기한테 옳은 소리 하는데 막 듣기는 싫은 이런 소리를 하면 왕이 이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그쵸? 고문할 수도 있고, 귀양을 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여기를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조선에서 약간의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보통 불문율이라고 하는데 법칙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 사관원이 어떤 말을 해도 죄로 묻지 않는다 라는 이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이 조선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몇몇 왕들, 뭐 연산군 포함해서 이런 왕들은 이런 거 관계없이 불문율이고 나발이고 다 죽였어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보통의 왕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겨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제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승정원이 있는데요. 승정원은 비서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으렸네요. 춘추관이라고 있는데, 춘추관은 이제 그 역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춘추관의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이제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이 500년 가까이 된 이 왕조의 역사책이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선왕조실록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나타날 수 있게 했던 게 바로 춘추관의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견제하는 거죠. 사실 왕을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잘못한다고 해서 왕을 뭐 감옥에 가두거나 의금 영모로 묶어가지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을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후대의 평가, 역사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 춘추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성균관. 성균관은 옛날에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성균관 대학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서울대학교 지금으로 치면은 가장 높은 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가지고 가오로즈 해가지고 이제 엘리트의 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중앙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는 어떠한 직함이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관찰사가 있어요. 자, 관찰사는 이제 지방을 이제 8도로 나누잖아요. 8도를 이제 관할하는 곳입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8도 거기 아이고 8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를 담당하는 이제 관찰사를 말하는 건데 이 넓은 땅덩어리를 8명이서 관할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을 파견을 하겠죠. 그죠? 파견을 하겠죠. 그럼 누굴 파견하냐라고 하면 그 이제 수령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애들을 이제 파견을 하는 건데 얘네들도 사도도요 그 명칭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부사, 목사, 그 다음에 군수는 들어봤죠. 그 다음에 현령. 가장 낮은 애가 이제 현령이고 가장 높은 사람은 부사.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수령이라고 퉁칩니다. 사도라고 퉁친데 사도도 이제 등급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3가지의 역할을 다 담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행정, 사법, 군사 이 3개를 다 담당합니다.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세금도 걷고 그렇죠. 인구 조사도 하고 그죠. 뭐 농사가 잘 지어져 있나 확인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사법은 이제 거기에서 뭐 도둑이 나타났다라든가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라든가 뭐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라든가 이걸 해결을 하는 곳입니다. 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큰 도적대들이 나타났다면 외적이 침입을 했다라든가 뭐 아니면 저기 북방에서 뭐 흉노 뭐 여진족이 쳐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막아냈던 곳이 이제 수령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작은 지역의 지방의 이제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많은 일들을 이 수령 혼자서 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향리입니다. 향리. 고려에도 나와 있는데요. 향리가 이 수령을 서포트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월급이 없어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봉사직이에요.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안 주는데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월급 안 주는데 뭘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만 월급 안 주면 이거 안 하죠. 왜냐면 집에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목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향리를 했고 심지어 이 자리를 자식에게까지 물려줬다, 세습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가 많았을 것이다. 무보수지만은 이제 백성들의 등을 쳐먹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뽕을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켰으면 비리와 부패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월급을 주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부패가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을 향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향리의 권한이 이 수령의 권한보다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령과 관찰서는 이제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뭐가 명확했냐면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 이 원칙. 관리의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상피제라고 해서 서로 상자, PRP, 서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네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살고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내가 거기에 수령으로 들어간다. 그럼 나도 모르게 우리 집안한테 유리하게 정치를 하겠죠. 그걸 피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사건 중에 이 강남의 모 고등학교의 교무부장이 그 자기 자식과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일어나서 지금 비리가 발생을 해서 지금 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최근에 더 강화됐습니다. 교사들과 교사의 자녀들을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하지 마라. 상피제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피제. 서로 피해라. 상피제를 했다. 두 번째는 인기제. 교사랑 똑같은데 한 지역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수령과 관찰사와 이 향리가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적이게 지방을 잘 다스리면 참 좋겠지만 셋 다 나쁜 놈이라면 그래서 자정작용을 할 수 없다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심청전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면은 이제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나쁜 수령들을 잡아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유향소입니다. 교과서 15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유향소는 뭐냐면 그 지방의 양반들이 운영하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 이름을 향회라고 하는데 향회를 열어서 이 수령을 비판한 겁니다. 야, 우리 동네에 이번에 수령이 나타나는데 하는 일이 너무 비리가 많아. 근데 이런 얘기를 백성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노비들은 더더욱 못하겠죠. 누가 할까요? 그 지역에 사는 양반들이 힘을 합쳐서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중앙으로 가서 임금기에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자체적으로
그 지방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모임이 유향소가 이 관찰사 수령 향리 체제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찰사 수령 향리는 이제 중앙 시스템이라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면 유향소는 그건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스템인데 서로 공존하면서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으로 치면은 국민청원과 같은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국민청원에 올려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 그게 이제 국가에서 그걸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20만 명이 되면은 국가가 이제 뭔가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하나의 뭐 민주적이죠. 자,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또 뭘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건 151페이지에 이제 군사가 등장을 합니다. 군사.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면 152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직이에요. 중앙직, 지방직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뭘 배우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선발이죠. 선발제도. 어떻게 해야 저도 저 아저씨들처럼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이 맨날 그 은평구청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처럼 맨날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면 못 들어가. 그걸 어떻게 하면은 저는 이런 중앙직이든 뭐 지방직이든 관찰사든 수령이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크게 4가지 정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겠죠. 과거제도입니다. 자, 과거제도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등장을 하면 됩니다. 문과, 무과, 잡과가 있어요. 자, 근데 문과, 무과, 잡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교사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려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2번, 아니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선생님 때는 지금 한 11년 전 때는 시험을 3번 봤어요.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 보는 걸 초시, 그 다음에 초시, 그 다음에 복시, 그 다음에 전시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초시 합격을 해야 되겠죠. 초시 합격을 하고 2번째 시험 복시에 합격을 하면 되는 건데 대충 예를 들어서 초시가 200명 가까이 뽑아 240명 뽑았다. 그럼 복시는 한 33명으로 추려요. 그러고 나서 전시에는 33명의 등급을 매깁니다. 1등부터 33등을 매겨서 1등을 이제 급제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급체가 아니고 과거 급제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무과 같은 경우에도요 똑같아요. 초시, 복시, 전시인데 잡과는 전시는 없고 초시와 복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당 관청에서 필요의 숫자에 따라서 그냥 뽑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보통 이제 3년마다 뽑아요. 3년마다 1회 정도 뽑고 또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국가에 좋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뽑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또 뭐가 있냐면 일반 양인들은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어요. 첨예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과거 이 3개 중에서 이 문과는요 양민이라도 볼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누가 안 되냐면 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인의 자녀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부인은 이제 재혼한 부인의 자녀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차별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큰일 나죠, 이러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제도를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발 제도는 천거 제도, 천거. 선거는 이제 추천 제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인을 설명할 때 등장을 합니다. 누가 있냐면 조광조라는 사람이 살인을 대거 등용을 하는데 혈량과라는 걸 통해서 대거 등용을 하는데 이 혈량과가 추천하는 겁니다. 이 사람 괜찮아요. 내가 보증할 테니까 뽑아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선거제도입니다. 보통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음서입니다. 음서. 요거는 여러분들 익숙하죠. 고려에서 정 5품 이상이 되면 누구나 관직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음서제도인데 조선으로 넣으면 좀 세졌어요. 정 5품이 아니고 정 2품 이상의 자녀만 할 수 있고, 되게 특이한 거는 뭐냐면 고위 관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지 않고 아빠 백으로 들어와서 관직을 하면 고려는 그런 거 없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높은 관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위관직의 부모로서는 자식을 음소로 보내려고 할까요? 어떻게든지 과거에 합격을 해서 문과로 보내려고 할 거예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네 번째는 이제 취재라고 합니다. 취재. 취가 이제 취할 취자. 필요한 사람을 그냥 뽑아 쓰는 겁니다. 뭐 장용실과 같은 사람을 그냥 뽑아 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능력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급 권리로 보통 뽑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과거 제도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잠깐 보면요. 일단은 150페이지에 3, 4의 역할, 사료 돋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 4의 역할. 자,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원군은 모든 관원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을 밝히는 일을 관장한다. 아까 말했죠? 뭐 역할을 한다고? 검찰의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사관은 임금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잘못을 논박한다. 사관. 그래서 임금의 잘잘못을 따진다.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홍문관. 궁궐 내의 경정과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리한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이거 좀 궁금한데 하면은 검색을 해서 결과를 내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151페이지의 교통 및 봉수 제도는 제가 이제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나면 설명을 하겠고요. 자, 1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탐구 활동을 잠깐 보시면요. 조선의 교육제도와 이제 과거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자, 교육의 진흥에 보시면은 서울에는 성균관과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부학당, 지방에는 그렇죠. 여기 있죠. 향교가 있다. 양천향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 향교가 나오면은 거의 다 맞더라고요. 틀리는 애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천향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가 양천안교에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촌 사람이야, 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했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이제 서당을 졸업해야 되겠죠. 초등교육기관입니다. 서당에서 천자문 뭐 이런 거 배우고, 사부학당에서 좀 높은 거 배우고, 이제 성균관에서 더 높은 거 배워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이제 관리에 진출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건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사실 군사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첫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또 오늘 영상 하나 찍고 또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는, 많은 수업은 이제 만나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에서 만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